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좋은 정치연구소 정호진입니다.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정호진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서정현님 시작 전부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물론 하루하루가 열받는 나날입니다만 그래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유, 오늘도 여러분과 다뤄야 될 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추렸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본격적으로 정호진의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소식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눌지. 네, 오늘 첫 번째입니다. 가장 지금 대한민국 떠들썩하고 초미의 관심사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석열 탄핵 선고 기일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애초에는 이번 주 금요일 14일로 많은 분들이 예견을 했지만 현재까지 탄핵 선고일이 지금 기일이 확정돼서 공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내일 최재해 감사원장 그다음에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선고가 잡혔습니다. 물론 탄핵 선고와 관련돼서 내일 있고 14일 날 윤석열 탄핵 선고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열려 있습니다. 과거에도 한 차례 그런 적이 이틀 동안 선고가 있었던 적이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비중을 봤을 때는 이번 주는 어렵겠다라는 게 현재적인 판단과 중론입니다. 그리고 지금 18일 다음 주 화요일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탄핵 변론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이미 언론 통해서 많이 잡혔겠지만 탄핵 선고와 관련돼서 최종 변론 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이후에 바로 선고가 됐는데 지난달 25일 윤석열 최종 변론이 있었죠. 최준술 있고 지금 15일이 경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평의 진행이 지금 최장으로 연장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 윤석열이 석방이 되지 않았다라면 이렇게까지 불안하지 않을 텐데 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의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돼서 계산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뭐 풀려나고 뭐 등등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 혹시나 윤석열 탄핵과 관련돼서 다른 기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나 헌재가 처음에 밝혔던 부분이 있어요.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 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보다 먼저 탄핵됐던 사람 뭐 등등 일정도 다 미뤄질 거라 예상했는데 지난 어제였죠. 어제 내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과 관련된 선고를 한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언론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면요. 마냥 늦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냥 늦출 수는 없는데 어찌됐건 간에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 혹은 많은 분들이 좀 예상하는 게 탄핵 선고는 좀 금요일쯤 나오지 않겠냐. 금요일 날 나오고 일단 뭐 토일 같은 경우는 언론 보도나 이런 빈도수가 좀 잦아들기 때문에 뭐 어찌 됐건 간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지금 양측이 지금 극렬한 대립과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는 그래도 요일별로 봤을 때 금요일이 좋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혹은 21일 금요일로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평의가 진행되고 판결이 일단은 있고 난다 이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3월 10일자로 이게 받은 걸 해서 이제 기자분들을 이제 서로 이제 이 소식이나 이런 게 오가고 있는데 3월 10일자로 헌재 공보실에서 보낸 게 있어요. 뭐냐면 그때 당시 아직 평의 중이고 당사자에게 먼저 알리고 당사자의 수신이 확인되면 기자단에게 탄핵 선고 일정을 공지하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이거를 좀 받았는데 탄핵 선고 일정 같은 경우도 피의자에게 미리 알리고 그게 수신이 확인되는 거구나라는 부분들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썸네일 제목에 또 나와 있지만 오늘 오전에 이 받은 글에서 급속도로 퍼졌던 내용이 바로 윤석열이 지금 탄핵 선고 기일을 수치했는데 그러니까 탄핵 선고 기일을 윤석열한테 알렸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사자 수신이 확인돼야 되는데 윤석열이 수치를 지금 안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난번에 영장 집행 있었을 때 수치 거부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지연 전략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것이다 라는 설이 지금 번질 정도입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지난 윤석열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보여줬던 수치 거부 한두 번이 아니었죠. 뭐 헌재 문서까지 공문서까지도 거부했었으니까 그런 걸로 비춰봤을 때 마냥 이걸 거짓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이미 윤석열의 전력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그때 이걸 보면서 이게 헌재에서 선고 기일도 피의자 당사자한테 알리고 당사자 수친이 확인돼야 되는 이런 게 있나 보다 했더니 그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헌재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의자 윤석열한테 일단은 선고일을 알리고 윤석열이 수신이 확인돼야지만 이거를 공개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 선고기를 받았는데 이것도 수치 거부한다라는 것도 야 이거 진짜 완전히 말도 안 돼 터무니없어 라고 하기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의 전력이 있다. 이런 얘기가 오늘 오전에 엄청 돌았습니다. 엄청 돌았고 현재까지 팩트 여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이 돌고 있는 윤석열 선고기일 수치 거부 설이 돌고 있는 원인 제공자는요. 이거는 단언하건대 윤석열입니다. 지난 체포 과정 속에서 수없이 헌재 고문까지 끊임없이 수치 거부하면서 지연 전수 펼쳤던 당사자이니 가장 강력한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기일 왜 못 미루겠습니까? 아니 윤석열 변호인당 등 이 법꾸라지들이 그동안 보여줬던 법기술 대한민국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이런 법기술을 다 발휘하고 있는데 이 헌재에서 선고기일 당사자한테 알리고 당사자 수신이 확인되면 공지하겠다라는 거 이거 틀어막는 거 어렵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지만 헌재의 지금 평이나 이런 부분은 일치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보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다양한 추측과 등등을 전망을 내놓을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거 뒤집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헌재가 이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의 불법개혁 내란과 관련돼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9차례의 윤석열 변론에서는 차고 넘치는 증언과 물증이 확인됐습니다. 일각에서는 5대3으로 뒤집어졌다 이런 얘기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2명 이미 기각으로 넘어왔다. 1명만 더 하면 된다. 이런 낭설이 국민의힘 내에서 자기네들끼리 뇌피셜로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러다가 탄핵 인용되면 쓰라리겠죠. 더 많이. 근데 지금 저는 좀 두 가지 부분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탄핵 인용이 사실상 굳어졌다고 봅니다. 굳어졌는데 왜 선고기일이 늦어지냐라고 봤을 때 지금 헌재 입장에서는 사실상 아스팔트 구고 전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연일. 그런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특히 윤석열이 지금 석방이 된 상황이에요. 석방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는 거를 봤을 때 이 지금 윤석열 석방 과정에서도 중앙지검 쥐기현 판사 좀 문제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여기서도 일단은 자칫하다가는 일단은 이거 이제 파기환송되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흠결 없는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도리어 더 꼼꼼하게 검토하고 등등 하는 지금 시간 때문에 우리가 좀 예상했던 것보다는 늦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헌재는 언제까지 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법에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전례를 봤을 때 노무현 대통령 14일 걸렸고 박근혜 11일 걸렸으니까 이 정도쯤 하고 우리가 예상했던 거죠. 우리가 예상했던 거지 법에 언제까지 하라고 나와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흠결 없는 판결문 진짜 하나 꼬투리 안 잡히는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거라 이렇게 일단은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측하고요. 두 번째 부분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앞서 얘기했듯이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우선한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는데 갑자기 지금 최재희, 이창수 등 내일 선고를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내일 선고. 모르겠습니다. 내일 저는 최재희 특히 감사원장 상당히 문제적
인간이라고 봅니다. 이건 감사 원장 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독립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휘를 따른다라는 얘기를 버젓이 국회에서 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고요. 뭐 이창수 두말하면 잔소리죠.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 김건희 봐주기에 이거 지금 뭐야 행동대장 아닙니까? 근데 이게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지대한 헌법적인 어떤 위반을 했냐 안 했냐를 판단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뭐 이제 다른 기자분들 등등 물어보면 내일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뭐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지다 보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지금 뭐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어차피 양쪽에 무게추가 달라지는 부분이잖아요. 이 흥분과 이 불만에 일단은 먼저 기각 한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기각 한번 좀 때려주고 기각 때려주고 윤석열 인용으로 아주 진하게 그냥 결정 내리는 이런 과정을 좀 거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일정을 좀 바꾼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흠결없는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지금 시간이 소요됐다라는 부분이 좀 첫 번째 저희 추론이고요. 처음 말씀드렸던 윤석열 수치 거부설 이거 그냥 이거 유언비어라고 하기에는 이런 설이 도는 거에 원인 제공자는 명백히 윤석열이다. 영장집행 과정에서 보여줬던 수치 거부하면서 지연절을 했듯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재 공보실에서 보낸 문자에는 당사자에게 선고기일을 먼저 알리고 당사자의 수신이 확인되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공지하는 건데 이거 알렸는데 윤석열이 지금 또 이제 이거 수신 거부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막 무르익고 있다. 이 부분. 뭐 최재희 이창수 기각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뭐 이 정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다리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거는 우리 시청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막 애가 타는 느낌이에요. 애가 타는. 그리고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드는 심리가 이거 혹시 뭐 이거 기각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연하게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이미 차고도 넘치는 윤석열 탄핵 인용의 사유는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있어서 그다음에 이게 대한민국 역사에 남는 판결이잖아요. 대한민국 역사에 남는 판결이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관들도 흠결없는 진짜 꼬투리 안 잡히기 위해서 부단히 좀 노력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만 좀 의연한 마음을 가지면서 기다리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